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민주당이 막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중권이 또 누굽니까? 이때 딱 끼어 들어갔고요. 아주 센 소리를 막 늘어났습니다. 예, 이 민주당과 이 좌파들의 실체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셉니다. 요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진중권이가 작심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셉니다. 소식 전합니다. 예, 진중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안 참으로 얄미웠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즘 진중권의 사이다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참 이제 진중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중권이 말 그대로 사생결단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장계를 올리며 이런 말을 했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28개의 이빨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빨로 친문 진영을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중권인데요.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지난 16일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직접적으로 문재인을 겨냥하여 날선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좌파 나팔수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낙곰수 멤버들 그 중에서 특히 김어준을 겨냥한 폭로성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중권 지난 16일 오전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친문 진영이 경악을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국이 지금 겪고 있는 고초만으로도 조국에게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실토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해서 진중권은 문재인과 조국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국이 겪고 있는 고초는 법을 어긴 자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고초이다. 문재인이 느껴야 될 마음의 빚은 조국이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참으로 바른 말입니다. 이어서 진중권은 문재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이는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대표자가 아닌 위선자 조국의 친구일 뿐이고 PK 친문이라는 개파 이익의 대변자일 뿐이다라고 매우 강한 비판을 했는데요. 앞서 진중권은 대표적 친문 지지자인 공지영을 향해서도 많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지영을 향해 진중권은 맹목적 문재인 지지와 조국 지지는 마치 신앙과 같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서 사악한 문천지교 이단에서 지영자매가 벗어나길 매일 기도한다며 조롱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좌파 나팔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유시민이를 향해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유시민이는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이의 알릴레오는 그 내용을 확인하면 알릴레오가 아니라 꿈꿀레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시민의 전설적인 발언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록 PB와 정경심이 증거인멸을 한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러한 발언들은 전설적 개드립이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맹목적으로 문재인을 추종하는 소위 말하는 대깨문 문바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깨문 문바들을 향해 진중권은 문바들은 과연 돌 플러스 아이다. 합치면 도라이 아니겠습니까? 문바들은 도라이다. 바로 이게 문바가 천하무적인 이유라고 평가하면서 말을 못 알아들으니 비판도 못하고 조롱도 못하고 그러니 이길 수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언론 기사에 보면 요즘 진중권 기사가 매우 많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사들의 대깨문들이 달라붙어서 진중권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성 댓글에 대해 진중권은 문천지교 신도들의 신앙 간증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참 신기한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친문 진영과 지금 검찰들 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은 공개적으로 검찰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칼입니다. 나를 잃은 칼은 칼이 아닙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검찰 무력화 시도에 검찰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신의 한수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검사 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검찰개혁은 사기극이다는 취지의 글을 쓰며 사의를 표명한 글을 이 진중권이가 직접 공유하며 지지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문정을 공개 비판한 정유미 부장판사와 일선 후배 검사들에 대해서 시원하다라고 평가를 네. 했습니다. 즉 문재인 정권과 이에 기생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진중권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본인의 입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편 한때의 동지였던 이 낙곰수 멤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봉주, 김용민,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낙곰수 멤버들에 대해서도 진중권은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중권은 특히 정봉주가 강동 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 지역구 의원인 금태섭을 빨간 잠바 KKK라고 조롱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중권은 나오는 순간 정봉주 너부터 즉시 제거시켜드릴게요. 100% 보증한다고 공개 적어간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봉주와 함께 돌을 맞겠다라고 나선 김용민이를 향해서는 또 까불면서 진중권을 비판하고 정봉주를 밀어주는 모양새인데 왜들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냐, 꿈도 야무지다라고 조롱한 뒤에 정봉주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일가를 했습니다. 정봉주, 너 그 두더지꿀에서 머리 내미는 순간 이마 정중앙에 한 방 확실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 두더지 게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더지 게임의 비유를 한 겁니다. 머리 내미는 순간 망치로 빵빵빵 때려주겠다라고 일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백서 발간을 위해 3억 원의 거액이 모금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김어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습니다. 요게 재밌어요, 요게. 크게 혼자 다 먹는 스타일이라며 백서건은 김민웅 교수의 장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봉주의 발언을 빌렸어요. 정봉주가 예전에 진중권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준이 그 XX 다큐니 뭐니 해서 사기치고 다니는데 그 XX 나중에 돈 문제로 크게 망할 거야라고 폭로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낙곰수 멤버들 간에도 서로 질시와 투기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경계를 하면서 나보다 제가 돈 더 벌어가는 것 같네? 그럼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치고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뭐 좌우나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좌우나. 우리는 그런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시기 질투하네. 그러니까요. 좌우나 똑같아. 예, 어찌됐든 이관계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준과 이 정봉주 간의 이간질까지 이제 그 진중권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조국 백서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피 빨리는 줄도 모르는 호구 중에 상호구들이다. 그런데 저건 사기행위다. 예를 들면 치매 노인에게 병기 뚫어주고 청구서에 1억이라고 적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또 김어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김어준이는 상습범이다. 김어준이가 2012년 당시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영화 더 플랜을 제작하며 20억 원을 모았지만 이후 사용 내역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2012년이면 이게 뭐 8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20억이면 또 엄청난 그렇죠. 거예요. 엄청난 왜냐면 그 당시에 강남 집값이 한 7억대? 네. 뭐 8억대? 요 수준이 지금 거의 뭐 30억대 갔으니까 그렇죠. 강남에 집 두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을 이야. 모았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요.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집값 물가 상승률 보면은 한 80억대 되는 거지. 우와.
이런 거 보면 좌파가 돈이 돼요. 그러니까. 네, 좌파가 돈이 돼요. 아, 좌파가 돈이 돼.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작비 20억과 영화 품질이 너무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당연히 김어준이 착복한 거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중권이 했을까요? 이거 지금 진중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진중권에 따르면 정봉주가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 그렇게. 정봉주가. 한참 그때 낙검수 멤버들이 자기네들이 패거리 만들어서 몰려다니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 같이 다니던 정봉주가 김어준이 제가 그 영화 만든다고 20억을 걷었는데 영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그 나머지 돈은 당연히 인마이 포켓 한 거야. 라고 정봉주가 진중권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방송이나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서로 심각한 수준의 갈등이 존재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영화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 상당 부분은 출연료예요, 출연료. 근데 지금 김어준이 만든 거는 다큐멘터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다큐멘터리 만든 적 있습니다. 네. 예. 문재인 장인 다큐. 예, 아, 권오석이. 권오석. 예. 이 장인 다큐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2004년도. 2004년도인데, 제가 들어간 비용이 800만원. 문재인이 아니라 노무현. 노무현. 네, 노무현의 장인. 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야, 20억? 아, 그때 800만 원 모으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뭐, 박한선 부장도 알겠지만. 그렇죠. 정말 힘들었죠. 사비타로 샤워 가신 거 아닙니까? 사비까지는 몰라도, 뭐, 근데 거의 뭐, 800만 원 가지고, 제가 다 작업하다시피 했어요. 예. 편집하는 컴퓨터가 없어갖고, 그것만 맡기고, 제가 거의 다 작업하기 시작했는데, 제 거 퀄리티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은 제가 CD 한 장만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예전에 제게 올린 게,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게 좀 돌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권오석, 이렇게 해서 장인 다큐 치면, 권오석 장인 다큐 치면요, 퀄리티 괜찮습니다. 예, 제가 만든 거. 플랜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야.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게 더 우리- 좋습니다. 800만원짜리. 신 대표님이 20억 있으면 스타워즈도 찍을 텐데. 아, 스타워즈까진 그렇고. 자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 옛날식으로 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타워즈는 안 되고, 하여튼 저한테 20억 있으면 제대로 영화 찍죠. 근데 요즘도 뭐 영화 찍는다고 뭐, 우파 내부에서도 하지만 영화가 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또, 공이라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다큐멘터리야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 하여튼 이게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진중권은 정봉주가 김어준에 대해서 소위 뒷담화를 깐 것을 계속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봉주가 김어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고 또 폭로를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냐면, 김어준이가 그 돈으로 외국으로 놀러 다니는 등 온갖 사치를 다했다. 그 XX 언젠가 돈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뒷담화를 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진중권은 정봉주가 이 김어준의 사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김어준이는 속옷을 사서 한 번만 입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린다고 합니다. 오. 1일 1반스인가? 저는 빤스를 사면 빵꾸 날 때까지 입는데, 아니, 제 김어준이 같은 경우는 빤스를 사면 대부분- 한 번 입고 그냥 버린대요. 대부분 빵꾸는 그래도 고무줄 늘어나서 좀 저거 하면 그때까지 입죠. 저는 빵꾸 나도 입어요. 아, 꼬맵니까? 예, 보통 한 10년 입습니다. 좀 심하다. 진짜로 10년 입습니다. 심하다. 우동균 기자 빤스 얼마나 와이프가 그걸 입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다 주는데 그래도 버리면 제가 좀 기분 나빠합니다. 아, 이거 아끼니까. 뭐 빨아서 깨끗하게 입는 거 네. 문제가 없죠. 근데 한 번 입고 버린다. 와. 말이 안 되는 참. 휴지예요?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네요. 환경오염의 완전 주범이네. 주범이에요. 진짜. 아, 이거 이게 사실이라면 네, 그럼요. 환경단체에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래도 빤스 한 장 사려면 돈만 원은 줘야 되는데 빤스 한 장을 사서 한 번만 입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걸 보면 한 달에 돈이 그러면 얼마나 넘친지 모르겠어요. 30만 원을 빤스비로 쓴다는 얘기네. 그렇죠. 빤스를 사갖고 그걸 일주일 입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빤스가 달에- 10,000원짜리도 있어요? 보통 10,000원 이상이죠. 2,000원, 3,000원. 그런 것도 있지만 아, 뭐야, 왜 그래. 아, 이거 이따가 편집하면 잘라라. 예,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봉주는 김어준이가 속옷을 사서 한 번만 입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릴 정도로 사치를 부린다고 뒷담화를 깠다고 근데 전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글 올리셨다. 빤스가 아니다. 기적이다.
그래요. 그 이해해야지, 그러면. 기적이네, 기적이. 빤스 어떻게 한 번 입고 버려. 진짜 그러네. 기적이야. 한 번 입고 버리면 그거는 빤스가 아니죠. 기적이죠. 기적이지, 기적이. 야. 왜 기저귀를 입을까? 그런 의문도 드네. 예, 그리고 이 조국 백서 발간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 세부적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금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문제 역시도 지적을 하면서 진중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김어준이가 사기죄로 세고랑 차지 않고 무사한 이유는 오직 피해자들이 사기를 친 교주를 옹호하는 사이비 종교와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그 돈의 용처에 대해서 얼마든지 어디에 얼마큼 사용했냐고 밝히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을 밝혀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사이비 교주를 옹호하는 신도들처럼 무작정 옹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어준이는 사기죄로 쇠고랑을 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악이 너무 평범해졌다. 이제는 개나 소나 사기를 친다고 비판하며 사실상 김어준이를 사기꾼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의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조국 백서 발간에 그 모금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세부적 용처에 대해서 부디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공지영도 그 조국 백서 한마디 하고 다 한마디 하고 이렇게 또 빤세이까지 나오고 말이죠. 계속 가질 것 같아요. 서로 내부 분탕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뭐 계속 뭔가 드러나겠습니다. 예, 어쨌건 내용만 보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김어준 뭐 저도 과거에 그 딴지일보부터 쭉 지켜봤는데 놀라운 건 말이죠. 김어준은 그 딴지일보 당시에 자기가 여성용 자위기구인가요? 뭐 그걸 성기구. 만들어서 그 딜도라고 하죠. 딜도. 아니 그런 자위기구를 직접 만들어서 팔 정도로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좌파 진영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물건들을 자주 구매하고 사용하는 그런 지지자들이군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우리 그 거기까지 개인의 뭐 나가지- 사생활이니까. 예, 사생활이 사생활이니까. 어쨌든 구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굿즈. 그런 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팔고 있어요. 야. 지금도 일본에서 수입해서 게다가 야. 일본에서 저희가 보도한 바도 수입해서요? 있습니다. 그 우리 보도하고서 보도한 적 내렸다는 말들이 있던데. 우리가 보도했죠. 예, 그 후에 내렸다는 말들이 내렸어요? 있어요. 예. 일본산 뭐 쓰지 말자더니만 일본산 자위기구 사다 놓고 파는 입으로는 김어준. 반일이지만 아랫도리는 친일이군요. 네. 사람들은. 아우 정말 대단하군요. 예.